정말로 요즘 이렇게 좋은 소식이 갑자기 낭보가 술술 전해집니다. 이제 경제는 이재명, 이제 외교도 이재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을 그 성사시킨 부분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도 에이펙 진행 중인데 정말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뭐 전임 대통령 비교하는 게 가장 빠를 텐데 윤석열 때는 뭐 나가기만 하면은 불안하고 진짜 그런 조마조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나하나 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모습이 참 많은 국민들께는 좀 안심을 주고 있지 않나. 아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 이 보도를 보고 제가 정말로 소름 돋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 깜짝 놀랐고요. 근데 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낼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되면은 전혀 생뚱맞게 한 번도 얘기가 안 된 거를 정상 간에 만나고 이게 다 언론에 알려지는데 얘기를 안 꺼내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듣는 순간 진짜 핵장수함 곧 만드나?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한 사람 깔린 대화다 이게. 네, 그리고 이미 약간 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요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요 얘기도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고 요 핵잠수함 얘기도 그렇죠. 전에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워낙 관세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내밀면은 저쪽에서는 또 뭐를 양보를 얻어내야 이제 얻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당연하죠. 이게 딜이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거 이번에는 어렵겠다. 사실은 관세 협상을 잘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봐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되나?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이미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게 결정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제 6시, 7시 요때 했잖아요. 맞아. 이제 미국 시간으로 그게 이제 저녁 뉴스 나갈 때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찬 결단 이거 한 번 하면서 내가 승인했다라고 하고 그것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한미동맹 군사 협력도 더 강화되는 데다가 미국에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면서 내가 이것도 땡겨온 거다. 성과다. 이런 것까지 저녁 뉴스를 장식하게 진짜 자기 포장 잘한다. 아니 그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과거에 보면은 이거 해야 된다. 우리가 핵 억제력 이런 거 가져야 된다. 이런 단골 메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의 그 안보 상황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설명을 했고 사실 미국이 이제 핵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주저주저하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네. 그동안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늘상 이야기했던 것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받아낸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설명의 명분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3면이 바다인데 뭐 대한민국이 이제 안보 정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이제 그런 논리를 잘 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도 해결하고 또 이 안보 사항까지도 함께 해결을 함으로써 이 그렇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이런 기회가 된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에이펙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만약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둘의 만남까지만 성사됐다면 이거 정말 퍼펙트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만 빼고는 뭐 나머지가 다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흠잡을 데 없다. 네, 흠잡을 데 없이 정말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뭐 그동안에 뭐 코스피가 성장세였고 경제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는 외교 안보까지도 좀 안심하고 더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저는 충분히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곽수환 씨 또 이제 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타결 소식을 듣고 내용도 학습해야 되고 그 일단 그 발표에 놀랬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내용 자체가 좀 그러니까, 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만 봅니다. 잘 끝났다. 분위기 보고 가는 거죠. 대세의 그리고 분위기를. 오늘처럼 이렇게 평론가님들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그거였구나. 어쩐지 좋은 내용이더라. 이렇게. 아니 그 이준석 의원 페북을 보면 돼요. 요거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칭찬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염치가 없지. 왜냐하면은 이제 반응 나온 게 논평 나온 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진보당이 하는 논평이에요. 왜냐면 진보당은 미국은 그렇죠. 제국주의고 약탈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트럼프가 다 가져갔다. 뭐 이거 진짜 실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 계열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저거를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려면은
평소에 그러면은 미국한테 한마디라도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었어야지. 아, 그러네. 그럼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원래 딜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고 특히 트럼프하고는 그러면은 각자 원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얻어낸 거가 당연한 결과잖아. 좋은 결과잖아. 이거보다 더 잘한 나라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려면은 미국이 그 뭐 친미 정당이었던 여기가 한국 정부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국 너무한다 이런 요구는 과하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구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국회에 했으면은 중간에 네. 전에 그러면 저 논평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염치가 없다 진짜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 핵잠수함 얘기 제가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핵잠수함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핵연료 추진 잠수함 혹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디젤을 쓰지 않고 이제 원자는 이제 핵분열 이제 그거 우라늄을 쓰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망이 보통 디젤 엔진을 쓰면은 한 15일 정도 갑니다. 15일. 아, 네. 수면 아래서. 예, 15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올라와서 연료 공급하고 다시 가야 되고. 근데 핵연료를 쓰면은 약 우라늄 농축도가 한 20%만 되더라도 한두 달 가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시네. 농축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은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대통령들이 추진을 했고 사실 김영삼 때부터. 예.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어 사실은. 아, 노무현의 꿈이었구나. 그게 362 사업이란 거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미국이 약간 우려를 표명하고 하면서 이게 무산됐어요 사실은. 야, 그랬었구나. 네, 노무현 정부에서 먼저 이거를 공식적으로 추진을 했고 근데 안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아예 공약처럼 하고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됐어요. 사실 이게 보수 진영에서도 목 놓아 얘기했지만은 소위 말하는 진보 대통령도 계속 추진해 왔던 거다. 자주국방.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제 이재명이 이거를 완성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은 뭐냐면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하로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을 90%가 하면은 핵무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90%까지 가면 핵무기고 뭐 하여간 농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하로만 하고 사용 후 연료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은 그 연료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쌓여 있는데 이거를 재처리를 해야 돼요. 재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재처리를 하면은 그 부피가 반의 반반으로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패장에 지금 다 찼잖아요. 그럼 95%까지 찼거든요. 이제 새로운 거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한다고 하면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상업적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불허했어요. 계속 불허한 이유가 왜냐? 얘들은 핵무기 만들겠다고 한 나라야. 박정희 때부터 핵무기 몰래 추진하다가 안 되고 보수에서 계속 핵무기, 핵무장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얘들은 못 믿어. 근데 그래서 한 건 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렇구나.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 일본도 20% 우라늄 20% 이하 농축 그리고 전홍축만 하지만 그 사용 후 폐 연료봉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농축하면은 플라토늄이거든요. 플라토늄을 그것도 고도화하면은 핵무기가 되는 건데 일본은 그 미국이 정해준 수위 내에서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 껌껌이 우리랑 승인을 안 다르구나.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믿고 한국은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조선일보가 사설과 기사로 뭐라고 썼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해 나오. 이런 거를 목 놓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밑자락을 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네. 핵잠수함을 추진한다라는 거, 만든다라는 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는 게 전제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껌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까지 논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결과를 놓고 경제지하고 보수 언론이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윤석열도 못하고 보수 대통령도 뭐 진보 대통령이 다 못하던 거를 이재명이 해냈다. 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근데 그게 재처리 부분도 우리가 더 얻어내야 와야 할 필요성이 큰데 사실은 이거 누가 발목 잡고 있는 거냐면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잘못 발목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금 핵 개발을 하자고 제도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을 잘 된 걸로 제가 이제 세 가지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보수에서 지금 사실은 그 이준석 의원하고 국민의힘 그동안 계속 같은 입장 내왔잖아요. 뭐 김현지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맞아요. 계속 같은 보조를 맞춰오다가 요번 요 통상 합의에 관해서는 또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도 내부에 의견이 갈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반응이죠. 코스피가 지금 4천을 뚫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정부에 감사하다라는 입장까지 냈어요. 개별 경쟁력이 기업이, 강화됐다. 민간 기업이 저는 민간 기업이 이렇게 협상안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입장 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들 이재명 정부가 잘 풀어내온 네. 증거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리 듭니다. 양재님이 김준일 기자님은 핵에 대해 설명을 잘하시네요 했는데요. 오랫동안 시사 방송 프로그램을 지나가셔가지고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학습을 자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며칠 제가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시작한 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인데 이게 이제 몇십 년째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 근데 아까 김준일 그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하고 이면 합의 속에서 아마 이 내용을 이제 모두 발언해서 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모들이 얼굴이 굳었대요. 우리 참모들이. 왜냐면은 지난번에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비공개 회담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미국 반응이 되게 안 좋았대. 근데 어떤 연유에서 정말 극소수만 알고 트럼프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닌 건지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적어도 옆에 있던 참모들은 대통령이 갑자기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꺼내길래 아 정말 경색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보니까. 근데 어제 저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원고를 안 보고 그러니까 안 보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프리스피치로 하셔서 전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긴장도 되고 우리도 이렇게 메모 안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기억이 휘발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야 어제는 그냥 프리토킹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니까 굉장히 참 놀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내용은 저도 아예 조율 없이 그냥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분명한 거는 참모들이 다 알진 않았던 거겠죠. 그런 것 아주 같아요, 일부 보니까. 핵심 정말 핵심 아주 소수만 참모들만 구별했겠지 알고 했다면. 있었겠지만 네. 정말 어제 저는 그래도 참 담대한 진전을 만들어내서 참 너무 놀라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결이 된 거는 아닌 건 맞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데 얘기가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강경파들 중에서는 죽어도 핵잠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진영이 있어요. 그래요? 동맹국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핵잠수함을 하려면은 우라늄 농축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저강도 저농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그 높이 나라가 간다. 높이 간다. 그러면은 이게 핵 확산이 되니까 미국은 핵 확산을 저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어떤 기조였고 펜타곤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약간 국제사회 기류가 좀 이제 미국에 바뀌기 시작한 게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2년 전에 호주한테 핵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거를 허가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중국 견제하라는 얘기예요. 아 대중국 군사전략 차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동아시아 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이제 호주, 일본, 한국 그 미국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해상 활동 지금 해군력이 중국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조선업을 지금 미국이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항공모함 잘 못 만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잠재력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뭐 군사적 부담,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한적으로 너희한테 해줄게라고 이미 호주한테 한번 2년 전에 해줬으니 일본도 그러면은 우리도 해줘.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핵잠수함 만든다라고 자기네가 펴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정책으로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 12개 과제 중에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일본도 핵 추진 잠수함을 조만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만들었고
중국도 만들었고 지금 밑에 우리 아시아 돌아다니는데. 예, 한반도 주역에 있는 바다 밑에는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렇구나. 공해상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허용해 주자라고는 기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파고든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중국도 감시하고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전문가들은 약간 좀 많이 나갔다. 조심하는 게 좋았다. 왜냐면은 그 얘기하고 다음날 시진핑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을 했어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역에 많은 배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예를 든 거다. 뭐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설득까지 이게 되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중국도 방금 속보가 나온 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한미가 비확산 의무 이행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의 약간의 중국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는 정도로 입장을 좀 낸 게 지금 속보로 나오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도 정상회담 또 앞두고 있잖아요.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국과의 한미 동맹도 더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얻어올 건 더 얻어오고 또 이것이 중국에게 또 다른 또 너무나도 그 안보적인 위협을 또 줄지는 않는 이 적절한 선에서의 아마 그 외교 능력을 이번에 잘 발휘해야 되는 그런 네.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